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국내 증시도 참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주봉상, 종가 고가를 만들면서 국내 증시는 참 양호하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미 증시, 상당히 변동성이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종가는 드라마틱하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또 올라와 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 뭐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금요일 날 국내 증시 뭐 여러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는 국내 이슈로, 또 나머지 한 가지 정도는 중국의 지진율 인하에 따른 아시아 증시 및 유럽 증시까지 동반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테슬라 하락과 한국의 삼성전자의 상승, 그리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디커플링 가능성, 여기에 베어마켓 랠리 여전히 진행 중인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어마켓 랠리와 데드캣 바운스의 차이점은, 일단은 데드캣 바운스는 단순하게 급락 이후에 짧은 구간에서의 단기 낙폭과대 성격에서 올라오는 반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베어마켓 랠리는 적어도 이러한 상승이 2, 3주 정도는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앞에 붙어 있는 베어 마켓이라는 점은, 여전히 시장은 하락장 속에서 나오는 짧은 구간에서의 단기 반등 랠리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상기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다행스럽게 상승 반전을 하고 좋은 모습은 마감이 됐는데, 미국 증시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종합주가 지수로만 놓고 보더라도 하루에 1, 2%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데, 무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4% 이상의 변동성이 거의 매일 미국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들어갔던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미국으로 몰렸었고, 그러한 또 미국으로 썰물처럼 들어갔던 자금들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보면은 온통 악재성 재료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러한 악재성 재료들이 반복된 재료인지,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몰랐던 블랙스완이나 화이트스완 같은 내용의 악재인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악재는 신선한 악재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의 텀이 있는 악재들은 좀 존재하겠죠.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양적 긴축이라는, 큰 유동성 회수 조치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을 하락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쉽사리 꺾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부분이 주가를 급락으로, 그러니까 일순간의 급락으로 만들 재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적절하게 투자 기회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매일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 금요일날 미 증시만 놓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3% 이상 급락을 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급락을 좀 보여주었죠. 다우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크게 보면은 애플과 테슬라의 악재가 불러일으킨 모습인데요. 일단 다행스럽게 애플은 플러스까지 돌아서는 모습, 그러나 테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도 있는 이 CEO가 또 가장 강력한 시장의 악재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테슬라 노이즈가 일단 개별 흐름에서의 나스닥을, 그리고 S&P 500을 좀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별 기업의 악재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좀 넘어가는 게 저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할 필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시황 내용에서 한 가지를 좀 놓쳤던 부분 조금 더 추가를 해 본다면요. 일단 금요일날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해준 시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슈퍼 매파로 불리우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 슈퍼 매파 블러드의 발언이 시장을 상방으로 돌리는 결정적인 영향을 저는 해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여는 총재는 슈퍼 매파라고 불렸죠. 뭐 앞에 제목으로만 놓고 본다면 기준금리 연말까지 3.5%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공격적인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지금 금리의 이 눈높이는 2.75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3.5%까지라는 말은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이고 여전히 매파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호재로 느꼈다라는 점은 뭐냐? 이 같은 금리 인상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인플레를 둔화시켜 2023년도는 2024년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 약간 뭐 성급할 수도 있고요. 약간 좀 빠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벌써 2023년, 2024년에 있을 금리 인하 이슈를 일단 시장에 부각을 시켰다라는 점이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 호재로 또 둔갑을 해서 지수를 좀 끌어 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된다면 연준 또한 이러한 단기적인 시장의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카드를 추후에는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 약간은 달래기성 재료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뭐 다가오는 FOMC 의사로 혹은 6월에 FOMC 일정까지는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일정 부분 우군을 하나 확보해 놓고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시장을 좀 바라볼게요. 금요일날 나스닥 엄청나게 빠졌긴 하였지만은 장 막판 드라마틱한 반등에서 나오는 이 쌍바닥 형태의 패턴은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국내 증시 상승 종목 수도 월등히 많았고,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물에서 대량의 외국인 매수세와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서 1조 이상의 현물이 들어온 점, 선물도 최근에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파생시장 포지션 자체도 하방은 개인이 굉장히 하방에 투자를 개인들이 많이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절대 수익을 주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파생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외인과 기관은 상방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플레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또한 다행스럽게도 많이 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미 증시가 금요일 날뭐 비록 국내 증시가 장중에 선물이 1%대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지만 뭐 조금 밀려서 마감이 됐더라도 국내 증시 소폭 밀리는 정도 혹은 뭐 추가 상승이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도 섹터 그리고 납부가대에서도 뭐 꾸준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일단은 종합 시황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금요일 국내 증시 오락가락하고 있는 미 증시의 흐름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양시장 오랜만에 종가 고가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94원까지 치솟던 부분에서 절대적인 환율의 위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번 바이든 방안에 한미 통화 스와프 기대감이 환율을 일부 안정시키는 모습과 실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스왑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뭐 환거래할 때 차익 이자율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외인의 선물 대량 매수가 동반되었다라고 저는 봐도 될 듯합니다. 그러한 외인의 강한 선물 매수세에 자동적으로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총 상위 종목의 강한 상승이 펼쳐진 모습이며 또한 최근 낙폭이 컸던 섹터들도 그런 상승세가 나와준 점은 그나마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간반 미 증시 또한 증시만 놓고 본다면 아주 좀 짜증스러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테슬라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머스크 CEO의 성추문 이슈, 공개적 정치 발언, 그리고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나오는 구설수, 가상화폐 투자 등등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반해 이번 바이든과 함께 퀄컴 CEO의 삼성 방문, 미 증시를 들어올린 테슬라의 문제,
그리고 국내 코스피를 박살낸 삼성전자의 하락에서 뭔가 디커플링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삼전, 즉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 문제로 인해서 퀄컴의 원래 물량을 뺏겼었죠. 그러면서 삼성이 TSMC의 이 점유율을 3%를 올려줬고,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 즉 파운드리 점유율은 3%가 떨어지면서 15%대 점유율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점차 삼전의 수율의 문제가 아닌 ARM 코어 설계 문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는 TSMC가 생산하는 스냅드래곤에서도 똑같은 발열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다음번 물량이 다시금 삼전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저는 좀 보게 되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네요. 이러한 부분이 현실화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들어올리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거시적인 시장 분석은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일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까지 가세하면서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인플레이션 시대 성장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낙폭과대 업종의 반등들도 의미가 있어 보이며, 과다하게 많이 밀려 내려왔던 메타버스 테마의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 기대감이 상한가를 종목을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금 이런 바람은 더 크게 불어올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서서히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방한 관련 많은 종목군들이 사전에 움직였으나 이 또한 지나가는 이슈며, 이후 한국의 미국 체제 경제 동맹에 들어갈 경우 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할지에 주목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제가 많이 추가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더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우주항공 섹터가 저는 일정 부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IT 반도체 부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원전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대장주인 한신기계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LNF 7조 수주 이후 지속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눌렸을 때 요즘에 매수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7조의 계약 2024년까지죠. 그러면 2023년과 2024년 이 강한 배터리 수요에 대한 확신이 시장에 강하게 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후성이 최근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상승세,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으나, 이런 부분이 육불화 인산 리튬염, 즉 전해액에 들어가는 전해질의 이 원료가 육불화 인산 리튬염이죠. 즉 첨보라든지 엔캠이라든지 뭐 이런 전해 관련된 종목군들은 후성으로부터 원료를 조달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동안 이 육불화 인산 리튬염의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그러한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아무래도 이 육불화 리튬 인산 고정거래 가격으로 1분기 때는 거래를 했다라고 보면은, 그래서 후성이 실적이 방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2분기 때는 이런 고정 가격조차도 많이 내려갔을 거로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2분기에는 실적이 하향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후성으로부터 소재를 전달받아서 생산하는 전해액 업체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첨보라든지 동화기업이라든지 NK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해액 관련된 종목이고요. 뭐 시장에서 뭐 가장 일단은 1등 전해액은 첨보, 뭐 2등 정도는 NKM으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동화기업은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은 전액 기업에서 이제 올해 2, 3분기, 2분기 혹은 3분기 정도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뭐 종목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 BM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고, 뭐 LNF와 에코프로 BM 둘 다 누가 더 좋다라고 우열을 가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 당장 이제 이 증설이 이 기간에 따라서 캐파가
차이가 나죠. 올해의 LNF의 캐파는 에코프롬을 능가하고 내년에 에코프로 BM에서 완공되는 공장들이 하나하나 나올 경우에는 또 에코프로 BM의 캐파가 또 LNF를 또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서로 간에 끌어주는 모습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쪽 섹터가 시장의 주도 업종이고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금요일 애플의 MR 헤드셋이 거의 개발 완료되었다. 뭐 비밀 회의에서 공개가 됐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국내에서 맥스트가 유일한 AR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고, 관련된 이 메타버스 테마로 묶여 있는 영상 제작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낙폭이 매우 큰 상태에서 바닥권 대략 거래가 나왔다라는 관점, 그리고 올해 연말 혹은 내년 또 삼성전자와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여전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죠. 어느 순간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는 대폭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봐도 저는 되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종목분들 좀 보고요. 곡물 관련주는 이쪽에 붙어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더 해먹으려고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지 저도 매매를 하지 않아서 이쪽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이 매우 강했는데 해치 테마까지 좀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좀 헷갈렸던 섹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 3 거래일 동안 막대한 거래 대금이 발생했고 막대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서 끌어올린 거라고 본다면 저는 이쪽은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고 매매할 거는 아니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유럽의 400조 친환경 투자 이슈, 또 바이든 방안에 따른 바이든의 이 친환경 정책의 기대감 등이 일단은 대명에너지, 그리고 G2 파워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체크는 제가 못했는데요. G2 파워, 그리고 OCI라든지 하나솔루션까지 좀 올려뒀고 상강 MNT 풍력까지 좀 올려놓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 다음 주에 수소 이 글로벌 이 얼라이언스가 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소도 연결을 지어서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약바이오, HLB, 생명과학이 월요일이면 이 단기과열에서 해제가 되죠. 월요일이면 단기과열에서 해제가 되는데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라 보유하신 분들은 다다음 주에 있을 아스코 임상종합학회에서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의 기대감으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윗구간에서는 좀 조심해서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HLB 그룹주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 이런 이 암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가치 있게 좀 계속 봐야 되겠죠. 박셀바이오라든지 NK맥스라든지 ABL바이오라든지 오스코텍 여기서 큐라클 정도까지, 왜 당뇨 학회도 다음 달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우주항공 섹터를 제가 빼먹었는데요. 이거는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으로 다 하기는 부족할 것 같고요. 자, 일단 먼저 미 증시를 좀 놓고 보면은 금요일날 또 굉장히 공포스럽게 밀렸습니다. 시가는 나스닥 선물이 좋았기 때문에 1%대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저가 기준으로 보면은 고가 기준으로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고가에서 4.5%가 빠지는 대폭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급등락이 너무 심하게 좀 나옵니다. 전일의 저가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차트가 좀 위협적으로 밀려 내려왔었는데요. 의미 있는 거는 이 반등이 이 하락하는 각도보다 반등의 각도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와 줬다라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 긴축에 대한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 카드도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단기적인 시장의 기대감을 준 부분, 그리고 개별 종목인 테슬라의 하락에 따른 지수 하락이 더해졌다면은 테슬라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지수는 플러스 양전환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관점을 가져도 저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 크게 영향을 받고 그러지는 않겠구나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일단 코스닥 기준에서
저는 이 하락이 이렇게 해서 음봉 내지는 이렇게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다소 매우 빠르게 어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틀 동안 이제 지수가 4% 정도 올라왔고요. 뭐 이런 자리에서 뭐 한두 차례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 정도는 나오겠죠. 한두 차례 박스를 뭐 이렇게 만드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120일 이평선을 만나러 가는 그림이 저는 좀 연출될 거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지수는 굉장히 견조하죠. 지수 대비 강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코스피 우량주들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바닥을 좀 견고하게 다져주는 모습 매우 저는 좋게 지금부터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간에서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부딪히고 하다가 다시 저는 좀 올라가서 뭐 7만 뭐 2, 3천 원이라든지 정도까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 뭐 인텔의 이 DDR5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하게 작용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IT 반도체 기준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뭐 들고 가셔도 되고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도 나빠 보이지 않고 일단은 종합 반도체 안에서는 DB하이텍이 넘버원 종목이겠죠. 넘버원 종목이고 이 자리에서 샀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조정 구간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차례 좀 조정이 크다면 종목을 계속 보려고 노리고 있는데 조정이 쉽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조정이 좀 떨어지면 DB하이텍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퍼가 5분이 안 되는 매우 저렴한 종목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신고가 영역까지 갈 수밖에 없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LLF 좀 보죠. 이때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지금도 어찌 보면은 거의 한 7, 8개월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종목이 떨어져 내려오면 무조건 이 자리에서는 공략은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바로 날아갈지 조금 조정을 주고 날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조정을 준다면은 뭐 계속 노려봐야 될 저는 종목으로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그냥 조금 뭐 돌파 성격의 매매만 간단하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장 초반에 돌파 자리에서 짧게 시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짧게 이런 구간 칠 때 일단 짧게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의니까 LNF는 계속 체크하면은 기회가 저는 많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눌렸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도 누적된 수급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에코프로 BM 좀 봐보죠. 에코프로 BM도 키맞추기 성격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박스권 구간을 만드는데 주중 시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좀 말아서 좀 아쉬운데요. 저는 에코프로를 좀 매매를 하다가 앞구간에서는 약수익 정도 좀 챙겼었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간 거는 좀 손절 처리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을 바라볼 때뭐 완전히 눌렸다면 뭐 1등 종목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이 들었고요. 자, 후성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후성이 지금 올라온 거는 단순하게 1분기 실적이 시장 가이던스는 떨어졌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면 2분기에는 실적 이슈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성을 지금 구간에서 볼 거는 아닐 것 같고 반면에 첨보라든지 전에 액을 하는 기업들이 되겠죠. 첨보는 윗구간에 있는 거고 엔캠은 아랫구간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둘 다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방산업이 좋아진다면은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한다 라고 하면 엔캠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더라고요. 뭐 가상화폐에 이제 1억 투자, 10억 투자 뭐 이런 게 1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가격의 규모가 크지 않다. 그리고 엔캠 모빌리티로 인해서 저는
가상자산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2분기에는 흑자 전환으로만 가게 된다면은 주가가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전액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후발 투자들을 잘 봐야 되고 1등 종목과 함께 계속 지속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제 대명에너지에 대한 유튜브에서 언급을 드렸죠. 굉장히 센 종목이고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줬는데 시가 갭이 8%, 2%대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저는 이런 구간은 좀 매매를 진행을 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다시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지속적으로 이 종목을 좀 볼 계획이고요. 한 차례 들어가서 이런 구간에서 약손절로 좀 나왔고요.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원래 전량 매도를 걸었는데 물량이 다 체결이 안 돼서 보시다 보면은 이 지지와 저항에서 딱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위에 좀 들어갔다가 아래로 밀릴 때 분할 매수를 좀 하고 이 저항 구간이 되는 자리에서 당연히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눌렸을 때 나머지 전량 물량 손절하고 종가 구간에서는 이런 지지의 영역이죠. 이 지지의 영역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다시 지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모아서 동시효과에 물량의 한 7, 80% 정리하고 나머지에서 반은 시간 외에 좀 많이 올랐을 때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을 때 좀 매도를 하고 아주 소액 지금은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명에너지 관련해서는 태양광, 친환경 섹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금요일날 뭐 강한 상한가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갈 가능성도 높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상 출발도 아니고 공모가도 하회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의 영향력이 저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은 개인이 만들 수 없어요. 세력이 물량을 받아서 올렸다라고 보면은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금요일날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었죠. 뭐 아무래도 애플 관련된 이슈가 이 종목의 오후장에 좀 영향을 준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맥스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애플 관련해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신규 상장주 따상 갔던 종목이라 이 종목은 뭐 크게 뭐 관심은 갖고 보기는 어렵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바이든 방안 관련해서 지금 한신기계 굉장히 셌죠. 금일도 회원님들한테 간다면 원전이 간다면 한신기계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종목은 시가에는 공략을 좀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가에 돈이 매우 많이 들어왔는데 돌파짜리 구간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었겠다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좀 해서 이런 구간에서 그냥 짧게 원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구간에 들어가서 이 위에 짧게 매도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시가에 들어갔으면 베스트였는데 그 시가가 안 됐으니까 이 윗골이 돌파 들어가는 자리에서 이거는 자동 예약 매수가 걸려진 게 체결이 돼서 그냥 위에 짧게 이런 구간 매우 빨랐죠. 이 구간도 퍼센티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뭐 짧게 3% 정도 바로 좀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일단 상승 파동이 매우 긴 상태에서 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재돌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정도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파를 한다면야 뭐 굉장히 센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할까라는 거는 약간은 좀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조심도 해야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애플 관련해서 이제 맥스트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 친구도 신규 상장 종목이었죠. 과거에 굉장히 셌던 종목이 이 대바닥 상장 공모가 라인에서 치고 올라온 부분이라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엄청나게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좀 올라온 거라 의미는 어느 정도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하락이 좀 컸고 위에 물린 이 매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이렉트로 올라간다? 저는 그거는 조금은 쉽지는 않겠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간이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가장 강력하게 애플 대장주, 그러니까 애플의 MR 대장주로 움직였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이 종목은 지켜보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는 애플 이슈는 아침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파할 때 이 구간에서는 뭐 반틈 팔고 추가 매수했다가 나머지 그냥 팔고요. 이때 이제 상한가를 갈 걸로 보고 돌파로 샀는데 물량을 털리고 말았네요. 털리고 말아서 상한가까지는 버티지는 못했던 것 같고, 네, 맥스트. 그 다음에 MP라는 종목이 이제 맥스트를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면서 바로 좀 따라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지성 매수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무지성 매수여도 이 의미 있는 구간, 그러니까 오전에 이 강했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받겠죠. 무지성 매수여도. 그래서 그런 거 일단은 보였기 때문에 그냥 시장가로 별 생각 없이 매수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라든지 이 맥스트라든지 종목군들 지금부터는 좀 체크를 해놓고 한번 봐볼까 생각을 해요. 거래대금이 약 뭐 얘도 1,000억 정도 들어왔고 다시금 이 긴 3단 파동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바닥을 잡고 돌릴지 어차피 연말 혹은 내년 초 출시라는 일정이 잡혔다라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게 조금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 바이든 방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올해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서 또 협력을 강하기로 했다라는 점, 그리고 제3차 뭐 실무자 협의를 통한 뭐 우주항공 관련된 뭐 달 탐사선, 그러니까 8월 달에 미국에서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인 아르테미시스호의 뭐 공동인 뭐 이런 연구 등등 많은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AP 위성이 최근에 변동성을 무지막지하게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에 때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네, 항공우주청에 방문한다 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첫 타임에 상한가 가다가 결국은 종목이 시간에 1%로 끝나는 엄청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뭐 이슈가 나왔을 때는 AP 위성이 대장이다라는 게 저는 시장에 확인이 많이 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크게 깨지 않는다면 이 아래 구간까지 온다면은 네, 이 종목은 매집이 좀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에서 인정하는 지금 대장주로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 세종 1호를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국내 민간 업체에서는 최초가 되는 거고요. 사실 AP 위성만 지금 움직이지만은 민간 네, 소형 위성은 세종 1호가 이번에 스페이스 X에 실려서 최초로 날아가는데요. 그런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보면서 이게 이제 1호니까 네, 국내 1호 민간 위성의 발사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조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종목군들도 하단에 내려온다면 좋은 매수 전략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될 종목이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말 관련해서 주말에 이 재건 관련된 이슈가 이제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서명 관련된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한 차례 정도 저는 움직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해인이라는 종목이 이 절대적인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넘기지 못한 이 사상 최고가에 걸쳐 있는데 이 재건 테마를 붙여서 이 자리를 단순하게 돌파가 된다면은
돌파가 된다면 새로운 시세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의 이 서명과 함께 돌파가 된다면은 뭐 돌파 관점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돌파가 나오는지도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뚫고 가면 네, 보는 거고 못 뚫으면은 보지 않는 종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폐배터리 좀 볼게요.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은 이 폐배터리 시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강하게 상승 파동을 주고 지금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다 정도로 보여지네요. 이런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언제까지 하는지 체크가 필요하고 코스모 화학이 실적으로는 돈을 많이 투자를 해놨죠. 폐배터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내려오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주에 수소 얼라이먼스가 있는데요. 에스퓨어셀 종목 다중바닥을 찍고 움직이는지 정도까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페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 주도 네, 시장은 네,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보유하시고 있는 종목군들 그냥 뭐 제 생각에는 지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강한 종목 위주에서 2차 전지 혹은 IT 반도체 쪽으로 스윙은 종목을 발굴하고 네,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강한 종목은 네,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거래 대금이 강한 종목 위주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창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